오늘 우리가 지갑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꺼내드는 신분증. 작은 카드 한 장에 이름과 번호, 주소와 발급일이 담겨 있고 잃어버려도 구청에 가면 며칠 안에 다시 받을 수 있을 만큼 익숙한 일상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신분증의 시작은 얼마나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그 첫 출발점은 조선시대의 호패였습니다. 호패의 기원은 원나라와 고려 말까지 이어지지만 조선에 들어와 태종 시기인 1413년에 비로소 체계적인 제도로 자리 잡습니다. 지금의 플라스틱 카드와는 전혀 다른 나무로 만든 작은 패였고 그 안에는 이름과 나이, 출생과 관련된 여러 정보가 적혀 있었으며 뒷면에는 관청의 도장이 찍혀 신분을 증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호패 역시 사람의 신분에 따라 재질과 기록 방식이 모두 달라졌습니다. 양반은 회양목이나 소나무처럼 질 좋은 목재로 만든 호패를 사용했고 하급 관리들은 자작나무를, 일반 백성들은 구하기 쉬운 잡목으로 만든 호패를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고위 관료에게는 상아나 뿔 같은 고급 재료가 허락되기도 했으며 노비의 호패에는 주인의 이름과 나이, 외모에 대한 설명까지 세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승려를 위해 발급하던 승인 호패까지 존재했을 정도로 조선은 인구를 철저하게 관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패 제도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도입된 지 겨우 2년 만에 백성들의 강한 반발로 폐지될 만큼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호패는 본래 인구와 거주지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국가적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현실에서는 백성들의 이동을 억압하는 통제 장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불만과 조롱 섞인 말도 돌았습니다. 아니, 생각할수록 열받네. 어이, 곽씨. 우리가 이런 부당한 일을 대체 왜 당해야 하는 건가? 내 말이 그 말일세. 까짓 거 그냥 그거 한번 같이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보니까 어렵지도 않구만 그려. 좋은 생각이긴 한데 너무 위험하지 않겠는가? 양인호패 재료만 비슷한 걸로 써서 만들면 그걸 누가 알겠어? 이름이랑 나이 적는 게 뭐가 어렵다고 꼭 관청에서 받아야 하냐 말이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나무를 깎아서 쓰고 있다고 저작거리에 소문이 나 있단께. 에이씨, 혹시라도 걸리면 곽씨가 나 책임져야 해. 알지? 라며 진짜처럼 보이는 호패를 만들어 차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군역을 피하려는 사람, 신분을 바꾸려 도망친 노비, 다들 모양만 맞추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시도는 대부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겉모양을 속이는 데에는 성공해도 조선의 행정 시스템을 속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각 지역의 호적과 군적을 대조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호패는 단순한 나무패가 아니라 기록과 연결된 문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관아에서 대조하면 바로 위조가 드러났습니다. 둘째로 장거리 이동 자체가 검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역참이나 관아, 고을마다 호패를 대조했고 출신 고을이나 군역 정보가 맞지 않으면 즉시 위조로 간주되어 체포됐죠. 특히 노비는 외모 특징까지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조품으로는 도망칠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셋째로 조선은 아예 호패를 전담하는 호패청을 운영했습니다. 발급 갱신 분실 여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없던 사람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날고긴다 한들 결국은 잡히고 처벌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조 때는 위조자에게 사형을 내릴 정도로 빡셌습니다. 이처럼 호패 제도는 국가 입장에서는 필요했지만 백성들에게는 필요 없는 짐덩어리에 가까웠습니다. 호패를 소지한다는 것은 곧 세금과 군역 같은 국가 의무가 뒤따르는 일이었고 타지로 이동할 때마다 검문을 겪어야 하니 일상의 자유가 지나치게 억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호패는 도입과 폐지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가 필요하면 되살리고 백성이 욕하고 승질내면 다시 없애는 과정을 무려 250년 동안 이어갔습니다. 숙종 시기인 1685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장기 시행되는 제도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국가는 호패를 통해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과 요역, 군역 자원을 확보하며 범죄자 색출과 중앙 집권 강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만큼 호패는 조선의 행정 시스템 중심에 있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끝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고 계속 위조 호패를 사용하는 일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력과 비용은 막대했으며 그럼에도 실효성은 낮기에 조선실록에는 호패를 실제로 받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1에서 2할에 불과하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끈질기게 이어지던 호패 제도도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최종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신분을 나누던 사회가 막을 내리자 조선의 신분증도 그 역할을 다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호패는 오늘날 신분증 제도의 기원이자 조선이 남긴 가장 의미 있는 행정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동시에 백성의 삶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어떻게 실패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남아있으며
오늘날 우리의 제도와 정책을 설계할 때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